유저성을 갖다가 널리 알려라. 국정원을 폐지하도록 해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5년 동안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동열의 안보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 간첩단 사건이 바로 간첩이 존재한다는 실증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 북한에는 간첩 공작을 전담하는 비밀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찰총국이라든지 그리고 통일전선부 등등 이러한 간첩 조직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첩의 숫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 등 한 3명 정도만 정확한 간첩 숫자를 알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70년 동안 대공 분석을 한 결과 매년 간첩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반증으로서는 북한의 간첩 공작 부서의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이버 해킹 테러를 전문하는 사이버 간첩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만여 명 늘어나 버렸습니다. 일각에서 북한 간첩이 5만 명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만약 북한 간첩이 5만 명이라면 대한민국 벌써 공산화 됐을 겁니다. 6.25 남침전쟁 이후에 건수로 2천여 건이 넘습니다. 근데 한 건에 한 명 간첩도 있었고 한 건에 11명의 간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검거한 간첩수는 이보다 훨씬 많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는 우리 수사당국이 검거한 것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의 검거가 안 되고 지금 적발이 안 된 간첩수는 더 많다고 봐야겠죠. 충북동지의 공식 명칭은 자주통일 충북동지입니다. 이 조직이 결성된 것은 2017년에 이 조직의 총책 박모 씨가 직접 중국 북경에 가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의 간첩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조선에 들어가서 지하당을 결성하라. 그래가지고 귀국에서 결성 과정을 거쳐서 2017년 8월 13일 날 자주통일 충북동지라는 이 지하당을 결성합니다. 근데 원래 명칭은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 이 당을 썼는데 북한에서 지령이 오기를 첫째 본사라는 것은 북한을 의미합니다. 본사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사실 밝히면 안 된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자주통일 충북동지로 정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7년 8월 13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정을 해도 벌써 4, 5년 동안 간첩 활동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 간첩단들이 활동한 것은 20년 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간첩단이 북한에 보고한 보고문에 의하면은 15년 동안 활동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가 2019년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한 2004년경이 되는데 이 간첩들이 활동한 시점이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당연하죠.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주통일 충북동지 말고도 서울에도 있고 강원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에 적발된 최대 규모의 지하당이었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간첩단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연루자만 100여 명을 갖다가 검거해서 구속시켰으니까 그 사건 때 보니까 조선노동당 중부지역장, 조선노동당 강원도당, 충북도당 그래서 전국 지역별로 지하당이 결성된 걸로 그때도 파악을 했습니다. 예. 이번 간첩은 일단 20명 이상 암약한 간첩들이고요. 충북동지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하에 만든 지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내에서 활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유저성을 갖다가 널리 알려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해라. 국정원을 폐지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매 시기마다 지령이 막 내려왔죠. 이 지령들을 충실히 이행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북한이 특정한 국가 기밀을 갖다가 수집해서 북한에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또 특정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직접 신상 자료를 분석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신상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한 30명이 넘습니다. 이 신상 자료의 분석은 바로 또 다른 간첩망을 포섭하기 위한 인재 발굴 작업의 일환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에서 아무나 포섭하는 게 아닙니다. 청주 간첩단 이 4명은 1990년대부터 이미 충북 지역에서 변혁적 노동운동, 그러니까 그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사유체제로 이런 변혁적 노동운동을 해왔어요. 그걸 북한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얘네들 정도면 포섭해서 우리 일꾼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포섭 시도를 했고 포섭이 된 거죠. 어떻게 유혹을 하나요? 첫째는 이념적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김정일 등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간첩으로 포섭을 안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념적 동기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 공작금도 주고
92년 그 당시 달러로 약 210만 불입니다. 210만 불이면 현재 화폐 가치로 근 30억이 되는 돈입니다. 이런 공격권을 줬어요. 두 번째는 바로 북한의 혁명 노선에 입각해서 남한사회를 혁명을 해야지 남한사회가 모순 없이 제대로 된 사회가 된다. 그럼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집단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세뇌당하기 전에 스스로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북한 같은 주체사회적하고 연결을 해서 남한을 혁명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바로 포섭이 되는 거지. 지금 앞에 같은 PD님 같은 분한테 북한 간첩이 와서 포섭이 되겠습니까? 바로 신고하죠. 지금 일단 애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철저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막 사형을 했거든요. 간첩, 북한 난파 간첩이었는데 북에서 침투했다 검거된 간첩을 적발해도 사형 선고를 안 내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징역 7년에서 15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예. 반성을 왜 안 하냐면 반성을 하는 순간 북한으로부터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직접 집화된 간첩들은 정말 전향을 하고 반성을 하고 싶어도 그 사실이 위에 알려지면 자기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전향을 않고 교도소에서 20년 이상 장기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전향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가족들이 풍지박산이 났죠. 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간첩들이 우리 사회에 횡행한데 그나마 적발된 게 이번에 청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좀 봐주시고 국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간첩 신고 정신이라든지 또는 이 간첩에 대한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면 합니다.